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10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훈입니다. 롤러코스터 타고 왔어요. 예, 우리가 아침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출근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에버랜드의 티스 프레스는 타도 너무 무서워요. 그게 이제 막 돌고 하는 건 별로 안 무서운데 그 올라가서 수직으로 막 내려와가지고 거의 수직각이잖아요. 내려와서 다시 확 돌고 할 때 막 저는 소리도 못 지를 정도로 너무 공포스러운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 바퀴 싹 돌고 바바박 하고 쓰잖아요. 끝나서. 근데 안 내려주는 거야 이거를. 기다리세요. 다음 판 또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앞에서 갑자기 트럼프 같은 이상한 미치광이가 한 번 더 이렇게 외치면 어떻게 돼요? 예. 시간 남으면 또 더 태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기 그 월미도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뭐예요? 뭐 축하하는 거예요? 축하할 일은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나스닥이 12% 급등했고요. 뭐 테슬라 20%, 뭐 애플 뭐 20% 가까이 급등한 거 뭐 좋죠. 예. 급반등한 거는 너무 좋은데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정말 상식선에서 맞는 시장인가? 급락 뒤에 급반등 그리고 이걸 아예 뭐 안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해서 잠깐 유예할게. 이미 이제 보편관세 10%를 4월 5일째로 부과가 된 거고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를 할게라고 하는데 물론 그 사이 이제 협상을 열심히 하겠죠. 안 하겠다라고는 한 건 아니고 협상을 하겠다. 유예를 하겠다.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 그래? 좋았어. 125%.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이제는 정말 총칼 없는 전쟁입니다. 이게 이렇게 급등을 해도 되는 상황인지 저는 아직까지는 좀 아리송한데요. 예, 잠시 후에 밤사이 있었던 이 다이내믹한 일들을 YM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만 오른 게 아니고요. 채권 금리도 막 4.4 이상 넘고 금값도 치솟고 다 올랐습니다. 유가도 오르고.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한국금융연수원의 주연수 교수 모시고 지금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진짜 괜찮은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많이 바쁘셨을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다 괜찮죠? 혹시 시장 추가락 염두하면서 막 숏 포지션의 구축을 탄탄하게 해두셨다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 없겠죠? 저는 TQQQ 사신 분도 좋겠다. TQQQ? 어제 이제 미리 TQQQ 사셨던 분들은 3배 지금 나스닥 30% 먹은 거잖아요. 하루 만에. 아유 그거나 사둘 걸 이런 생각 드는데 아유 그거나 사둘 걸. 측근이 그거 사고 싶다는데 제가 뜯어 말렸거든요. 미쳤냐. 누가 내린다. 아니 어제는 미친 짓이죠 사실. TQQQ를 산다는 거는. 왜요? 3배짜리 한번 먹고 나오지. 이거는 SQQQ 아니고 TQQQ. 이거를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먹을 기가 물론 뭐 단타하셨던 분들 밤새도록 단타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정말 기민하게 대응하셨던 분들은 가능하셨겠지만 하여튼 모르겠어요. 네. 아니 제 얼굴이 꼽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냥 뭘 한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맞았잖아요 한데 그냥 맞고 있었어요. 때려라 더 때려라 이러면서 저는 그냥 맞고 있었어요. 어제 그 아마 경제 관련된 경제 방송 뭐 일부 경제를 다루는 유튜버들 아니면 여러 뭐 블로그를 또 운영하시는 분들 오늘 아침에 이 상황을 보고 뭐 물론 뭐 각자의 어떤 뷰가 그대로 유지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부끄러운 이 콘텐츠 경제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은 부끄럽게 만들었다. 하루하루가 좀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 부끄러워요? 오른다.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경기 침체다. 오늘 아닐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하루하루마다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어떤 큰 장기 시계열로 바라보는 그 관점은 누군가가 이제 계속 보고 계시겠죠. 보고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의 반등이 뭐 보시죠. 뭐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려도 그래서 얼마나 올랐나 여러분 지금부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새벽 우리나라 시각으로 한 2시?
아유 눈이 부시네. 이거 1시 반. 눈이 부셔 눈이. 예. 맵을 못 보겠어요, 여러분. 저는 아니, 태어나서 이런 이게 시장 처음 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아니 너무 눈부셔. 지금 형광색이에요, 형광색. 예. 아니 뭐 누가 너무 뉴욕 좋죠. 너무 페인트 좋고 뿌려놨어. 너무 다행이고 지금 뭐 사실 주식을 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대박. 너무나도 다행인 날이죠. 이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정말 요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정프로님 표정 한번 봅시다. 야, 왜냐면 이거는 정말 정프로님 매수가 지금 회복했어요. 예. 아, 이게 뭐 무슨 테슬라. 주식시장이 뭐 이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거를 아니 이 와중에 떨어지는 기분 뭐예요? CME 그룹. 이거 뭐야? CME 그룹. 이거 왜 떨어진 거예요? 이 그룹들은? 네, 뭐 모르겠어요. 이거 달러 제너럴 왜 네, 달러 떨어진 제너럴 거예요? 떨었어. 아니 예. 이거 근데 떨어진다고? 달러 제너럴 이거 뭐 주식이 아니네. 왜냐면 달러 제너럴 말씀드리면 싼 거를 많이 팔잖아요. 네. 다이소잖아요, 다이소. 중국 쪽에서 중국은 125%, 124% 이제 달러 트리는 괜찮은데 계속 이제 관세 유지하겠다라는 네. 이야기 했으니까 뭐 중국에 노출되어 있는 일부 이러한 기업들, 특히나 중국 제품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뭐 좋지 않을 수 있는데 마켓 이 기업은 왜 하여튼 뭐 떨어진 거야? 그 의미가 없죠. 지금 테슬라가요 오늘 22.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프로님 매수가 271달러 바로 회복. 와 이게 하여튼 참네 진짜 엔비디아가요 18.7%, 100달러 밑에서 살 브로드컴 걸. 18.6%, 마이크로소프트 10%, 애플 15%, 메타 14%. 이게 지금 AMD가 23% 올랐고요. 오, 인텔은 좀 덜 올랐겠죠? 인텔도 많이 올랐네? 그냥 인텔 18% 올랐네요. 팔란티어가 19% 올랐고요. 빨랑빨랑 튀어서. 예, 뭐 나머지 그러니까 뭐지? 뭐 하여튼 제가 아침에 버크셔에서 일어나서 이거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새벽 한 3시부터 지금 준비를 아니 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나서 지난번 일기 때처럼 이렇게 중국과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네. 이제 발 빼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번에는 진짜 강경한데 싶었는데 네. 설마 그랬는데 핑계를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참 정말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우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살짝 유의하겠다. 어떻게 하여튼 네. 자, 그럼 근데 사람들이 좀 안 무서워하는 것 같으면 다시 하는 건가? 한번 우리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 위주로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자, 애플입니다. 회복했어. 애플 얼마나 보시게 회복했어? 되면 조금 제가 아직 확대를 하면 멀었네. 네, 지금 뭐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음. 자, 이러한 어떤 뭔가 90일 유예? 90일이라는 것 자체가 3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월까지 6월 말? 7월이구나. 7월까지 우리가 이제 5, 6, 7. 예, 계속 유예가 된다라는 얘기고 물론 그 안에 또 자다 일어나서 나 마음을 바꿨어. 유해 철회? 철회. 그렇죠. 그러고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 왜냐하면 상대국들이 협상을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돌아섰다 괜찮다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 미국 시장 자체의 신뢰를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사람의 어떤 트윗에 맞춰서 시장 자체가 좌지우지하고 이 좌지우지하는 폭 자체가 엄청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시장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사실상 이게 건강한 시장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물론 지금 뭐 많이 분들께서 위에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반대로 또 숏 포지션을 가져가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부분은 숏 포지션을 가져가셨던 분들이고 오늘 헤지 펀드에서 아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숏쟁이들은 오늘 망했어요. 그러니까 가방을 지금 이제 싸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숏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만들어 버렸던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9일 유예도 아니고 90일 유예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고 사실상. 따지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진짜 잘했네. 4월달 들어서면서 네. 제가 그 매수한 그런 종목들을 보니까 지수 관련한 ETF 미국 ETF 되게 많이 사고 네. 3배짜리 2배짜리 뭐 반도체 위로 올라가는 거. 또 숏은 안 해요. 또 다행히도 물론 이제 일부분들은 하셨겠지만 예.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사셨더라고요. 지수 관련 3배짜리 2배짜리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 저희 뭐 또 알상무님 뭐 얘기가 말씀 나오시는데 뭐 하여튼 시장은 비정상적, 늘 비합리적이다. 예, 제가 어제 롱 잡았는데 대박 하시는 메롱님.
아우 진짜 매 롱이니까 롱 잡았겠죠. 매 숏 하시면 이제 숏을 예. 잡으셨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거 기술적 차트. 관등은 아니죠. 네, 엔비디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올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8.7% 올랐는데요. 아직 지금, 좀 밑에 있네요. 이게 어찌 보면 야, 이게 요거 돌아선다. 돌아서고 가격대가 나쁘지 않다. 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상승 여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한다면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선을 그어서 무슨 선을 선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 맞잖아 지금 각도가 선이. 그러니까 미대 나오신 분들 많이 네. 계시거든요. 선 잘 그리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야 여기까지 요 주황색 아니 보라색까지는 여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어느 기준에 맞춰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도 보게 되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처럼 보이죠. 지금 선 많이 그어놨네. 완전히 이제 돌아서면서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면은 272불 괜찮지 않나? 지금 오늘도 열심히 매매하셨나 봐요. 하루 만에 쏙슬 60% 먹었습니다. 혼자만 드실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슈퍼챗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좋아해도 돼요. 내일 갑자기 그러니까, 저 표정 우울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그럴 수 있어요. 트럼프가 또 트윗을 했는데요, 여러분. 자,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7.87%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2.16% 상승했고요. S&P 500 9.5%. 이거 뭐 이더리움 이런 거 아니고 알트코인 아니고요. 예. 아니 S&P 500이 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요. 9.5%. 러셀 2000 지수 8.5%. 8.5%는 오늘 그냥 강보합 수준이죠. 오늘 같은 경우엔. 자, 나스닥이 지금 12%가 오르는 모습인데 요게 저 지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시 한 10분 정도, 1시 8분, 정확하게 1시 8분인데요. 1시 8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날렸습니다. 우리 90일 유예하겠다. 날리고 나서부터 난리가 나서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아마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왜 역사적인 순간이냐? 다우존스가 미 역사상 이렇게 급등한 게 처음이랍니다. 지수가 이렇게 올라는 게 미 역사상 처음이고 여러분들은 100년이 넘는 미국 주식의 역사상 다우존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그 날을 목격하고 계신 거예요. 나스닥이나 그럼 S&P는 이 정도 올랐던 과거에 시절이 올랐던 적이 100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죠. 있었는데 대단하네요. 다우존스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예, 오늘 뭐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하여튼 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우리가 인생을 길게 안 살았잖아요. 한 20년밖에 못 살았는데 정말 이례적인 모습들을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예, 진짜 이례적인 모습을 성인이 보고. 되고 나서 20년이요. 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예, 자, 오늘 핵심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90일 관세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 제가 정말 자세하게 이것저것 다 긁어서 나왔는데, 긁어 나와도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자,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왜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였나, 이렇게 90일 관세 유예 왜 했었나라는 그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물론 아직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죠. 아직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야, 나는 요것 때문에 약간 마음이 쫄려가지고 네. 90일 관세 유예했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했는데,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중국과 유럽의 입장 발표도 일부 나왔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협상의 여지를 좀 열어둬 있다 하지만, 요런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신화통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장문 발표가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장문의 입장문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 중점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는 늘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했었고 항상 우리는 오픈되어 있는데 미국의 이러한 방식 때문에 우리는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지만 늘 협상은 열려 있다라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중국 주기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오늘의 이 반등 때문에 시장은 돌아섰구나가 아니라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관세율을 매기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쵸. 이게 협상이 어떤 단계를 거쳐 나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사실 하워드 막스 우리 저 삼프로 TV에서도 하워드 막스 컨텐츠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도 직접
뵙기도 했고 했었는데 하우드왁스를 오. 이거 뭐 얘기하면서 뭐 악수하고 이런 건 아니고 지나가는 거 몰래 이렇게 봤어요. 그 정도. 하우드왁스다. 이 정도까지. 요새가 하우드왁스를 그래도 진짜 하우드왁스를 알아보네요. 저는 지나가면은 그냥 외국인인가 보다 싶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예.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저는. 예. 자, 그래서 하우드왁스가 등판을 했습니다. 자, 등판하면서 지금의 미국의 무역 전쟁 또는 관세 전쟁 자체가 참 잘못됐다라는 약간의 비판을 좀 하셨는데, 자, 어떤 이야기로 비판하셨는지 요건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안 되면 제가 내일 이 하우드왁스의 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닷컴 버블을 그대로 또 예견을 하셨고 그 금융위기에 대해서 또 코로나에 대해서 다 예견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리스크가 어떻게 이분께는 또 다가오고 있는지가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은 이렇게 되고요. 좀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4.33%를 기록하고 있고요. 관세 90일 유예 나오게 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지만은 어제 뭐 한 3, 4일 정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V자 반등을 그려나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시장이 그만큼 급격하게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WTI 기준으로 유가 같은 경우는 62.5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4.9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크게 급락을 하다가 경기 침체를 그대로 반영을 했었죠. 반영하고 우려를 하다가 다시 지금 뭐 유예하는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 여전히 미국과 중국과는 뭐 화해를 하진 않았습니다. 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 난리 났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앞으로 좀 주시해서 봐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도 이게 원달러 환율도 하루 아침에 40원이 내려왔어요. 자, 1,485원까지 찍었던 원달러 환율 자체가 1,447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왼쪽에 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봉이 크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달러 인덱스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S&P 500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제가 뭐 지금 HTS에서 제가 좀 하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거 진짜 그리는 거 싫은데 그렸어요? 야, 묘하게 과거 이제 일봉이거든요. 묘하게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4,953포인트 정도 돼서 이게 언제예요? 이게 지지선이에요, 제가 이거? 이제 잘렸네요. 예, 이게 지금 2023년 역사적 지지선? 코로나 때? 네, 코로나 이후로 약간 일부 조정 줬었던 네. 2023년 때 10월달 그때 우리 힘들었을 그렇죠, 때. 그렇죠. 예, 그때인데 23년, 2024년 2023년에 그때 3년이요, 8월부터 엄청 힘들었던. 맞아요. 제가 이거를 잘렸네요. 제가 이거 왜 뭐 잘렸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그 지지선이 있었다. 그렇죠. 우리는 저 시그널을 봤어야 됐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세 유예나 뭐 여러 가지 빠진데 어디까지 빠져야 그래도 시장에서는 부러지지 않을까? 이게 200일선이 깨지고 내려오게 되면서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과거에 요 바닥권에서 묘하게도 이 바닥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바닥이네? 하고 트위터 날려야겠다. 하고 날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희한하게도 딱 맞아 떨어지죠. 예, 이런 것들. 그랬으면 엊그저께 했겠죠. 네. 저 아래 꼬리 달았을 때. 오늘 제가 앞서서 헤드라인에 트럼프가 마음을 돌린 이유가 요건 아니에요. 요 기술적 지표를 보고 트럼프가 마음을 돌린 건 아닙니다만. 오해하지 마세요. 예, 참 묘하죠. 예, 묘하게 여기서 또 반등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4,950포인트 수준에서 5,478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예. 미국은 롱이다. 오늘 다들 그 말씀 많이 하시네요. 미국은 역시 롱이다. 롱돌이가 살아남아요. 결국에. 쇼스했다가는 패가망신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월가 헤지펀드에 많은 숏 포지션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짐 싸고 있다니까요. 진짜 아마 난리 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흐름 자체는 무조건 숏 포지션인데 지금 이렇게 급등하게 되니까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특히나 또 레버리지를 썼던 많은 트레이더들은 일부 마진콜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숏 커버링 자체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다 뭐 프로그램 매매도 분명히 들어갔을 것이고 여기에서 뭐 일부 매수세가 또 붙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아마 월가는 난리 났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이게 올라갔다 해서 다 수익이 절대 아니죠. 예, 숏 포지션 가시던 분들은 엄청난 손실을 또 가지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면
롱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특히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셨던 분들, 롱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큰 손실을 머금고 매도를 하셨던 분들 많을 그쵸. 것이고. 자, 이거를 이제 일부 해지하기 위해서 숏 포지션을 가져갔던 분들도 오늘의 이 시장 때문에 일부 손실을 보고 또 숏 커버링이 또 일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롱과 숏 자체가 아마 이게 엇박자 타시는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좀 물론 듭니다. 이제 그분들은 무조건 숏을 한 게 아니고 그죠. 해지하기 롱숏을 때문에 잘 맞아요. 했기 때문에 네, 롱숏 뭐 전략으로 손실을 해서 받겠지만 한쪽에서는 또 수익을 받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롱숏 전략도 사실상 그 분위기가 숏 쪽으로 숏에 좀 치우칠 비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아마 시장에서도 앞으로 오늘은 아니지만 뭐 추가적으로 뭐 어제 캐피탈이 좀 많이 돈을 잃었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들고 자 나스닥 일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여기 바닥권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오늘 12.64% 1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트럼프가 맘 돌린 거라고요?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마음이 좀 돌아선 거예요. 박종훈 팀장의 마음은 예. 차트로 돌아섰지만 트럼프 마음은 다른 걸로 돌아섰다. 맞습니다. 뭘까요? 자, 다우는 미 역사상 가장 최대폭 상승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자 트럼프가 마음을 되돌렸던 이유, 저는 이제 채권 시장의 폭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참 잘 타이밍이. 맞았어요. 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건 괜찮아, 약 먹으면 돼. 약간 이러한 이야기로 계속 일관하다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던 이유는 채권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고. 네. 그 채권 시장 폭락 자체는 사실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훨씬. 그렇죠. 네,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자체는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방향성, 정치적인 입지.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봤을 때 야, 채권 시장이 무너지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많은 백악관 고문들의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1시간 전에 트윗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채권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지금 채권 시장은 아름답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명분화시키기 위한 그냥 단어인 것 같고 내가 채권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저는 발언 자체가 지금의 이러한 90일 관세를 유예하겠다라는 얘기가 채권 시장을 보고 나서 일부 트럼프가 마음을 돌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유추를 좀 하고 있고요. 10년물 만기 채권 수익률이 지난 3일 동안에 50bp가 상승하는 그만큼 채권 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 아마 채권 시장 보셨던 분들은 야,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제 채권 시장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 자체는 폭락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어제 저녁에 아마 보셨을 텐데 그런 거에 따른 마음이 일부 돌아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역사상 최고의 계리율을 좀 보여주는 그러한 차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격차 중에 하나고 이러한 부분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거는 뭐 관세고 뭐고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앞으로 장기 경기 침체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이 차입금에 따라서 이제 시장 금리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감 또는 줄 도산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연준의 여러 금리 정책에 따라서 방향성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약간의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일부 장기물 급등이 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반영, 그 시장과의 갈등이 경제적 작충수다라는 신호가 내부적으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트럼프 팀 내에서 지금의 이러한 것들은 과거 우리가 그 1930년대에 그 무역 전쟁을 했을 그 당시도 자충수라는 어떤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네. 역사적인 하나의 흑역사를 만들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이게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시장의 여러 신호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 빨리 협상을 해라. 우리는 열려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제적인 불안은 여전히 정치적 리스크가 있죠. 내년에 또 이제 상원의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내부적으로 약간의 압박을 좀 받았을 수도 있고
정책 유예로 인해서 투자자 심리를 이미 좀 진정을 시키는 그러한 시도로 좀 보여진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뭐 봤을 때는 요 정도 안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미 이 관세 정책 자체가 일부 약간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하워드 막스가 등판을 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많이 있어요. 뭐 많이 이거 하워드 좀 막스가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이 사실-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제가. 근데 갑자기 시장이 급반등이 급반등해서 요거는 뒤에 가서 막스님 이야기는 좀 나중에. 위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예. 오늘 지금 실시간 데이터, 실시간 그렇죠. 뉴스 먼저 보도록 중국.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중국에 대한 관세 125%로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대미 관세를 84%로 84%. 인상을 하자 또 올린 거죠. 또 올린 거예요. 또 올린 건데 지금 중국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올리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 더 하죠? 뭐 이러다가 뭐 100, 200, 300, 400 뭐. 이거 뭐 맘대로. 비현실적이잖아요, 사실상. 125%. 아마 배들이 들어가려다가 지금 미국 근처에서 다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못 들어가고. 자, 그래서 중국의 관세는 여전히 남아있다. 네. 125%로 인상했고요. 상호 관세율 인하와 함께 90일 유예를 발표했는데 지금 이 90일 유예 발표에 따라서요. 이미 일단 요거 먼저 한번 볼게요. 요거 먼저 볼 텐데 시장에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 90일 유예가 우리가 시장에서 정확하게 지금 알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니? 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이해 잘하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트윗을 보게 되면 네. 한번 볼게요. 일단 중국에는 강경 조치를 했습니다. 125% 관세 인상하겠다. 요 트윗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 18분 네. 오후 1시 18분에 올라온 거예요. 4월 9일자로 1시 18분에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이 1시 한 10분 한 9분 때요. 갑자기 지수가 껑충 올라요. 지수가 1% 오릅니다. 네. 그게 언제냐면 요 트윗이 나오기 한 5, 6분 전에 나오고 그 1% 올랐던 그 지수가 다시 내려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트윗이 갑자기 땅 뜨는데 거기서부터 갑자기 랠리가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1% 정도 아무 뉴스가 없었는데 지수가 갑자기 1%를 확 올라가요. 네. 그때 내부적으로는 뭔가 이야기가 좀 돌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걸 되돌린 다음에 다시 이 트윗이 나오고 나서 폭등을 하는데 이 내용의 뭐 골자를 보게 되면 중국에는 125% 관세 인상, 협력 국가들과는 관세 완화를 하겠다. 보복 자제 조건으로 90일간 10% 관세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고, 자, 무역전쟁 시즌2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된 수출, 수입, 반도체 제조업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광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그리고 관세나 아니면은 무역 장벽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줄줄줄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유예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0% 관세 인하에 대해서 약간은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관세 90일을 유예를 하는 건지, 일시 중단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관세율 10%를 90일 유예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상호 관세율을 10%를 줄여가지고 이것을 부과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10%라는 게 약간 여기 영어로 보시면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표현이 이제 보시면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네. 보편관세 10% 플러스 상호관세 플러스 알파인 거잖아요. 네. 각각의 나라에 다르게. 그리고 그렇죠. 이미 보편관세는 4월 5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된 거고 네. 상호관세 부분이 이제 4월 9일을 시작으로 이제 발효가 되는 건데 네네. 이 상호관세를 저는 유예한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상하 관세를 10%로 이제 유예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이 여기가 10%라고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이 네. 밑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I have authorized 90 days pause라고 돼 있는데 이 90일 유예하겠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상호 관세를 낮추겠다 하고 여기서 10%라고 딱 돼 있는 거고, 자, also effective immediatel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즉시 우리가 이제 효과를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관심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 10%가 도대체 상호 관세의 10%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10%로 줄여서 이거를 유예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부과를 하고, 아니면 기존 관세율 10%를 90일 유예한다는 게, 이 10%라는 이 숫자 때문에
약간의 시장에서는 그래서 기존의 10%에 더 얹어서 상호관세 10% 그럼 20%야? 뭐야? 아니면 모든 나라한테 10%를 다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모든 관세를 또 90일 중단하겠다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런 약간은 좀 애매모호한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상호관세에 대해서 유예라고 상호관세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유예가 있는 것 나오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해석을 네. 하는데 요 문장, 이 세 줄로 되어 있는 요 문장을 면밀하게 막 뜯어다 보면 사실 이게 약간의 이쪽에다가 우리가 치우쳐서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쪽으로 치우쳐서 해석하면 저쪽에 해석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시장에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지시는 의견들도 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아마 오늘 뭐 내일 명료하게 좀 나올 것 같아요. 더 명료하게 나올 것 같고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따른 이야기들이 좀 있다 정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를 부과한다는 건지 상호관세를 10%로 10%로 낮춘다는 건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약간 일부 국가들은 10%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10% 그렇죠. 이상이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도 이제 25%잖아요. 25%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10% 수준으로 다 근데 낮춘다는 만약에 거죠. 예. 우리가 해석한 게 지금 상호관세 다 없고 보편관세만 10%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아니야 상호관세 우리가 20% 했던 사람들 10% 낮춰준다는 거였어 로 만약에 다시 오면은 뭐 어떻게 네네. 되는 거예요? 폭락 나오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저희 방금 전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10%만 보편관세 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지금 다행이에요. KI 킴님 예, 아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월모부 가족분들은 예, 저희 3프로 TV 챗 GPT 다 정보원들이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석하는 동안에 인터뷰 했나봐요. 우리가 네. 인터뷰하는 거 알고 있었네.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네. 자, 네. 그래서 제가 요거 앞에 있는 트윗을 제가 그대로 그냥 번역되어 있는 거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90일간 유예와 함께 상당히 낮은 10% 상호관세를 2기간 동안 적용하기로 승인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을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안에 이제 무역 장벽, 관세, 환율 조작, 비화폐성 관세인데 이건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뭐 나오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125% 인상 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가 사람이 참 그렇죠. 우리 만약에 월급을 너 내일부터 50% 삭감해야겠어라고 할 때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50% 삭감뿐만 아니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야겠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 근데 그 다음날 또 회사는 같이 갈게. 50% 삭감 상태로 단일을 했더니 감사해가지고. 그리고 연봉도 올려줄게. 연봉 안 올려주는데 올려줘도? 그냥 50% 삭감된 상태로 단일래 했는데 이제 자르는 게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맞아요. 우리가 처음에 보편관세 10% 이게 뭔 소린가 막 네.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0%에서 감사하고 있는. 참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람 예. 잘 다루는데요, 트럼프. 자, 다음 이슈 연결해서 네네. 보겠습니다. 자, 중국 또 이런 여러 가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뭐 협상의 문은 닫지 않았지만 이런 방식은 절대 아니다. 대화할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25% 관세 다음에 또 중국이 어떤 리액션을 취할지가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럽연합에서도 일부 입장문이 나왔는데 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4월 15일부터 미국에 대한 1차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위원회는 미국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협상 해결책에 동의한다면 이 조치가 중단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제대로 좀 협상을 한다면 우리도 이 보복 관세 없앨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트럼프 폭풍 트윗을 좀 여러 가지 가지고 나왔어요. 자, 지금 애플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이 기록적인 숫자로 미국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미국으로 회사를 이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자, 90일 줬죠? 90일 동안에 내가 다 해줄게. 자, 그리고 관세도 없어. 그리고 전기, 에너지, 전기 연결 우리 해줄게. 전기 쓸 수 있고 승인도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아니, 외부 지원이 없어. 그러니까 와서 너희들이 공장만 지으면 바로 그냥 코드 꽂아가지고 공장 가동시킬 수 있게 우리가 공장 뭐 그렇게 빨리 지을 수 있어요? 다 뭐 말을 HBM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전기 연결해준다는 얘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콘센트 꽂으면 콘센트 꽂아준다고 얘기한. 아니. 자, 하여튼 근데 외부 지원이 없으니까 지금이 너희한테 기회야. 빨리 와라고 또 이런 트윗을 날렸고. 아니 심지어 미국은 그것도 낮춰준다면서요. 법인세. 15%로 낮춰주니까 사실 미국 가면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큰 기업들은 더 낮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아, 생산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쵸. 법인세가 낮아지는 거를 인건비로 만약에 상세가 되고 오히려 그게 더 높아지면은 거의 갈 이유가 또 없어지는. 로봇 써야죠, 로봇.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마 계산이 막 지금 계산기를 아마 많이 두들기실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어요. 계속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런데 계속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 미국에 공장을 옮기면 네. 인건비가 비싸지 않냐? 공장의 비용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관세를 때려 맞더라도 외국에서 만드는 게 훨씬 이롭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외국에서 뭐 관세 맞더라도 가격 전가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게 더 낫다라고 판단되면 있는 거고. 근데 미국을 가는 거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조업 인프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갖춰졌던 인프라를 미국에서 어떻게 그 수년 내에 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리고 미국 자체는 제조업 기반이 아니라 지금의 기술적인 어떤 기반, 빅테크 기반으로 올라왔는데 이걸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자, 그리고 인건비가 너무나도 비싸니까 비용이 효율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인건비나 유지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실 AI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산업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가 지금 계속 나오려고 하는 것도 어떤 산업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인건비가 높은 인건비를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끌고 왔었으니까 결국에는 이 어떤 산업의 자동화나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더 명분을 삼아서 그쵸. 미국 내에서 공장들이 가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큰 어떤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미국의 인건비에 대한 비효율성을 효율성을 바꾸려면 그쵸. 인건비를 낮출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공장에 대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니까 요거는 결국에는 자동화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발판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예. 오늘 말이 많은지 일부 분들이 저보고 입 좀 그만 다물라고. 그래요. 아니 뭐 어떡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 마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예. 제 역할이 그건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트럼프 트윗 하나에 시장이 역사적인 순간을 막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트윗을 하나 볼 텐데, 자, 무역과 관세를 고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침착하세요. 모든 것이 저한테 하는 말이죠. 잘 풀릴 것입니다. 자, 미국은 비쿨.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좀 쿨해라. 지금 이렇게 빠져도. 이게 참, 이 단어 선택이 좀, 약간 아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빌 고로스. 과거에 이제 채권 왕으로서 월가의 또 전설적인 채권 투자자로서 많은 분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빌 고로스가 지금의 상황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요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3시 20분입니다. 오후 3시 20분. 트럼프가 트윗을 올렸을 때가 오후 1시 18분이었죠? 네. 예, 그래서 그 시장 상황을 보고 나서 이분이 빌 고로스가 트윗을 올렸어요. 뭐라 올렸냐면 나는 방어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서 오늘 시장에 불평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잠을 잘 잤는지에 따라서 다음날 정책을 번복할 수도 있는 그런 미국 고변동성 주식을 정말 갖고 싶은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지금 시장이 이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일개의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빌 고로스예요. 맞아요. 예, 과거에 정말 전설적인 채권 투자 왕, 정말 킹이죠. 킹인데 물론 뭐 최근 10년 동안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정말 한 획을 그었던 이분도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오늘 나 컨디션 너무 좋은데 90일 유예시켜. 이게 맞는 거냐. 약간 이제 반문을 하는 그런 이야기의 트윗을 올렸다 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비상식적이죠. 네, 하워드 막스가 오늘 등판을 했던 여러 가지 그 시장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하워드 막스뿐만 아니라 이제 월가에서는 그 거물급 투자자분들 그리고 정말 이제 오랜 투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루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목소리를 트럼프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지금 시장이 정말 혼돈의 연속이고 이렇게 되면은 뭐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이 참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우리가 시장 또 하락하고 그럴 때는 뭐 시쳇말로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곰탕을 끓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한우곰탕 가지고 왔습니다. 한우곰탕. 네. 오늘은 마셔도 돼요. 오늘은 한우곰탕 한번 끓여보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이 광고 할 때마다 나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 좀 불편했어. 예. 나는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네. 제 역할인데. 그래도 오늘은 마셔도 여러분들이 됩니다. 욕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근본 있는 한우로 만든 한우곰탕과 또 이것만 가지고 오면 섭섭하잖아요. 저희가 양지살 세트도 같이 가져왔어요. 한우곰탕 끓일 때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국 끓일 때 같이 드시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세트로 곰탕 300g 10팩 그리고 한우 양지 300g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48,000원 가격으로 엄청 저렴하죠. 10그릇에 48,000원에 여기 지금 보니까 일상미담이라고 여러분이 성수동 가시면은 핫플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서 있는 프리미엄 식당 그 제품이에요. 그거 이제 그대로 저희가 이 제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일상미담 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가본 적은 없지만 집에서 맛볼 수 있으니까 굳이 가서 줄 설 필요 없죠. 웨이팅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저 옆에 있는 여기에다가 만들면은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벤소닉 레트로 멀티 쿠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컬러는 두 가지고요. 화이트와 저 옆에 보면 약간 옥색빛 나는 거 저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본체 찜기 트레이 요거 3리터 용량 요 세트인데 요거는 저희가 49,000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세라믹 코팅으로 돼 있어서 유해 물질 걱정 없고요. 찜이나 볶음, 뭐 국까지 모두 다 끓일 수 있는데 여기에 방금 저희 담당자분께서 벤소닉 레트로 멀티 쿠커에다가 요 곰탕을 끓여주셨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곰탕 이 안에 있거든요.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며칠 전에 그 신세계에서 나온 김치 했었잖아요. 저 그 샀어요. 그 김치를 같이 좀 주지. 그리고 밥 좀 비벼 주지 좀. 이렇게 저는 햇반 그 사가지고. 신세계 김치 사서 어제 왔어요. 어제. 3%가 김치 선택 되게 잘해. 저는 그 전에 네. 그 전라도 김치 사서 엄청 잘 먹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넌 내 김치보다 삼포 김치가 더 맛있냐 자꾸 타박하셔가지고 맛있어. 이번엔 좀 못했는데 그 김치에다가 요거 곰탕에서 지금 여기에 파나 뭐 소금, 후추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냥 맑은 곰탕인데 요 상태로는 일단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기 너무 좋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어른들은 뭐 깍두기 국물 넣거나 아니면은 소금, 후추 간 살짝 해가지고 파 송송송 해서 양지살 이렇게 딱 넣어서 예,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영상 하단에 링크 참조하셔서 시장이 이제 곰탕이 조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에서 곰탕 끓여서 여러분들 그동안 심신 많이 지치셨으니까 곰탕으로 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예, 내일은 부디 반대되는 일이 없기를 반대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잠은 주무시고요. 지금까지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